여기 있는 사람은 질량이 크다 보니까 품어주거든요. 아낌없이 품어주니까 편안한 거라. 조금 부딪히는 거지, 이제 같이. 서로 내 주장 내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후배도 이제 분명히 공부할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공부를 내가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좀 받아주고 조금 가까워져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조금 말 한마디 따뜻이 해주고 좀 도움 줄 게 있다면은 나중에 분명히 안에 있는 거에 다 드러내요, 이렇게. 그때는 내가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드려 보고 있는 거지. 이 선배가 나를 진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잘 하실 거예요. 어느 당시에 가면 소리 되는 애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멘토님은 항상 이렇게 오지랖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애들이 안 다가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소외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그냥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소외당하는 거니까 남아가 이렇게 융합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내 주장만 자꾸 내세우는 애들이야, 이렇게. 그마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를 어렵게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은. 그럼 그런 거는 내가 가만히 공부 삼아서 보고 있으면 돼. 그렇죠.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라. 똑똑하지 않은데 사람하고 융합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사회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사회 지식인들도 내 분야에서 너무 똑똑하니까 내 것만 주장하잖아요. 내 것만 최고라 주장하고 있거든. 사회 융합을 못하는 거라. 각자 따로 논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융합 시대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잘 융합해가지고 말을 잘 섞어야 되거든. 소통을 해야지만이 서로 잘 이렇게 사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잘났다고 아무리 설쳐봐야 혼자 외로워져. 혼자 왕따 당한다니까.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가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소외감을 당하는 거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라.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쟤들이 나를 왕따 시킨다거든. 네가 왕따 시킬 수 있도록 씨앗을 네가 만들어냈다 이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 씨앗은 네가 만들어낸 거다. 네가 저 사람들하고 네가 겸손하게 접근하고 바르게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네를 왕따 시킬 일이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고집대로 안 된다고 지금 화내고 있는 거거든. 내가 스스로 쳐내고 있는 거예요, 저 상대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왕따 당했다 그래. 네가 왕따 당하게끔 네가 씨앗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 거지. 왜 저 사람을 자꾸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냐. 왕따 당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왕따 당하게끔 그 씨앗을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원리를 모르면 자꾸 상대를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라. 그럼 그 환경은 더 만들어져요. 이 사람은 더 왕따를 더 시킨다니까. 왜? 네가 못 깨우쳤기 때문에 자꾸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회 왕따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조직에 있는 왕따도 엄청 심각하거든요. 왜? 네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똑똑하고 잘났으면 저 사람들하고 융합할 줄 알았는데 융합할 줄은 모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거든. 그럼 정확하게 저 사람한테 내가 왕따를 당하죠. 저 사람 누가 만들어냈느냐?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평생 내가 왕따를 당해야 돼. 그게 사회 왕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 왕따 내가 원리를 설명해 주잖아. 네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다. 네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내 고집만, 내 주장만 맞다고 주장하니까 상대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씩 다 하고 들어오는 거야. 사회 왕따들 보면 딱 그래요. 내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야. 상대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줄 몰라요. 융합할 줄은 모르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왕따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멘토님, 우리 사실 캐디들은 이 돈을 좀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고객들이 사실 뭐라죠? 이건 하나의 경기 게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번 만에 볼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뭐 3번 만에 들어가면 그것도 뭐 굉장히 잘한 걸로 치면서 그렇게 이제 기분도 좋고 버디 피해가지고 캐디한테 또 돈을 또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원래 받는 그 금액보다 그 이제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주시는 걸로 해서 더 많은 수입이 사실 창출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저축은 악덕이라 할 정도로 저축에 대해서 굉장히 스승님도 그렇지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성장하는 데 써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바르게 더 쓸 수 있을까라고 멘토님하고 조금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딱 30%만 딱 저축을 하고 나머지 7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성장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뭐 밥이라도 좋은 거 함께 먹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건지. 그게 공부 비용이에요. 나한테 어떤 분이 와 팁을 주잖아요. 그 팁 내가 못하면 한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70%는 생활비로 나올 거잖아. 옷도 사입어야 되고 영화도 안 풀어봐야 되고 뭐 밖에서 뭐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활비로는 70%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30% 남은 거 가지고 3대 7로 나눠 쓰면 돼요. 아, 30%에서요? 예. 30%에서 또 3대 7로 나눠 쓰는 거지. 70%는 내 공부 비용을 쓰고 30%는 조금 통장에 나눠두는 거죠. 나중에 긴급할 때 써야 되니까.
그러면 진짜 너무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원래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필요한 걸 사쓰고 이렇게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진짜 그것보다도 더 많이 써야 될 일이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오잖아. 나한테 공부 비용이 많이 들어올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용을 투자를 많이 해서 공부하라는 거거든. 근데 비용을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공부 비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저축을 해버리잖아요. 요거 다음에 다른 거 하려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아파트 하나 살려고 딱 모으잖아요. 그거 모으면 나중에 다 그대 간다니까. 그러니까는 생활비 70% 나온 거 빼고 30%에서 3대 7로 나누면 돼요. 그럼 정확해요. 그럼 70%는 내 공부 비용을 쓰는 거라. 그럼 넉넉하다 했잖아요. 그럼 좀 투자 많이 해서 지금 공부하라는 거거든. 공부 비용을 많이 써가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는 저축해 놓으면 돼. 그러면 아무 일 안 생겨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근데 30% 공부 비용을 70%딱 모아뒀잖아요. 그럼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저거는 너무 작지 않나요? 아, 충분해, 30대는. 그거는 내가 필요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비상으로 챙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요새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가 만약에 500만 원 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벌면 그 이제 70%면 한 350만 원의 생활비로 빠지고 150만 원에서 또 70%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지금 생활비를 누가 지금 집에서 써요? 아니면 내가 써야 돼요? 집에서 대주는 거예요? 집에는 저희 부모님들이 아, 그래. 그렇게 돼요. 사실은 저는 뭐 네, 저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지금 내 쓰기에 경비가 좀 많잖아요. 생활비 들어가는 게 없잖아. 맞아요. 그럼 내가 어디 쓰더라도 지금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을 때는 3대 7이 바뀌는 거예요. 명분이 없을 때는 70%는 저축하고 30%만 공부 경비를 쓰면 돼. 그러면 제가 네. 그렇죠. 돈이 액수가 지금 많잖아요. 근데 내가 좀 쓸 때니까 액수는 많은데 명분이 없네. 명분이 없을 때는 정확하게 70%를 저축하고 30%를 공부 경비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돼. 생활비를 지금 부모님이 다 지금 대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그 생활비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빼놓고 3대 7로 나누면 돼요. 70%를 저축을 하고 30%를 공부 비용을 쓰면 돼. 아직까지 이제 쓸 명분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나중에 명분이 생겼을 때는요, 그걸 그냥 과감하게 쓰면 돼. 그때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거든. 회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명분이 있을 때는 어때요? 70%를 쓰고 30%를 저축하면 되는데 명분이 없을 때는 70%를 저축하고 30%만 쓰는 거예요. 조직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적하는 3대 7이 다르죠. 지금은 내가 그 경비 많이 들어오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쓸 명분이. 그러면 70%는 저축을 해놓는 거라 30%만 공부 경비를 쓰면 돼요. 그러면 정확해. 생활비 안 들어가니까 뭐 돈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남겠네. 아무래도 저는 뭐 제가 나가는 거는 휴대폰비하고 제가 뭐 사고 싶은 거 그리고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 이런 거 말고는 사실 그리고 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없어가지고. 그럼 70%를 저축해 놓으면 돼요. 30%만 써도 지금 공부 경비 충분할 거예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회사가 있잖아요. 삼성이 있잖아. 삼성 기업이 만약에 공부 경비를 낸다가지고 70%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맞잖아. 이거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명분이 있으면 70% 투자해 쓰면 돼요. 근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70%는 저축해 놓고 30%만 운용하면 되는 거거든. 이건 개인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명분이 있을 때는 70%를 써라. 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럼 더 들어올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공부 중이니까 70% 나누고 30%만 공부 경비 쓰면 돼. 그리고 70%에서 어떤 제가 뭔가 더 해야 될 거나 명분이 있는 거를 해야 될 경우는 조금 더 써도 그때는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하는데 내가 커피숍도 하나 운영해야 되잖아. 그럼 그때 70% 써야 되는 거죠, 이제.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70%. 그걸 쓰면서 이제 30%는 공부 경비를 쓰는 거죠. 그리고 멘토님 제가 이번에 사실 이거 KD를 하면서 조금 생각했던 게 그 전에 저희 오빠가 왜 저거 골프를 배우라고 해서 진짜 비용을 대준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제 그 방편으로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으로 가긴 했지만 KD를 하면서 사실 이 골프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아니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 내용에 대해서요? 네네네. 골프라는 게 사람이 그러니까 치면서 아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거는 조금 기본 30%는 내가 알아야죠. 맞죠? 30%는 알아야지만 나중에 골프에 대해 설명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갖춰야 돼요, 30%는. 이론도 좀 있어야 되고 실전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골프가 치면 이런 맛이 나더라.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지. 모르고 이론적으로만 알면 어떻게 내 골프 맛을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맛에 골프를 치는구나. 골프 칠 때 그 느낌도 딱 있고 뭐 메타 치고 어떤 이런 것들 내가 원리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한 번도 느낌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요. 그럼 저도 그러면 조금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럼 공부기밀 또 누가 주잖아요. 오빠가 준다면서. 오빠, 얼마나 좋아요. 공부기밀 탁탁 이게 대주는데. 응. 배워야 되겠네. 어떻게 할까 조금 생각은 했는데 제가 그 이제 야간에 교육이 들어가니까 오전에는 제가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학원을 좀 다니던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공부 잘하고 계시네. 네. 그죠? 공부를 재밌게 하는 게 어때요? 어렵던가요? 아주 쉽잖아요. 재밌잖아요. 저는 제가 긴장하는 거 말고는 사실 힘든 게 없었어요. 긴장하는 거는 이제 잘 모르니까. 네. 그거는 한 100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번에 mentor님께서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제가 이번에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면 안 보인 대로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해야 되는데 더 잘하려 한 거라. 안 보이도 잘 보이는 척 해야 되지 않냐. 이 사람들 왔는데 아니면 내가 안 보인다 그러면 혹시 나를 교체하지 않을까. 어? 절대 그래 안 해요. 자연이 나를 그 공부하러 보내기 때문에 솔직한 것도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 말 한마디 던지면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안 변하잖아요. 제가 조금 야간에 좀 눈이 좀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딱 미술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요. 젊은이가 여기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걸 에너지를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상대를 변화시킨다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러냐고. 그래, 알았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괜찮다고 하지. 뭐 눈도 안 보이면서 뭐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나를 공부시키려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인연자가 절대 안 만들어져요. 이게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자기는.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젊이답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전 세계는 내가 조금 눈 열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라고. 이렇게 한마디 던져놓으면요, 그거 알았다고 품어주죠, 이렇게.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꼭 그 중에 또 눈이 엄청 좋은 고객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럼 내가 보기 전에 이미 다 보고 잘 갔다 어디 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럼 저 따라서 그렇죠. 내가 안 보여도 상대가 잘 보이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인연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환경을 네가 얼마나 솔직하게 네가 처리할 수 있는지 이걸 지금 자기는 보는 거거든. 말 안 하고 계속 꾸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거든. 안으로 뭔가 쌓여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그게 좀 들어오죠, 한 번. 솔직하게 한 번 툭 던져놓으면 상대가 그렇게 안 해요. 말로 표현을 하라는 거거든, 이렇게. 그것도 내 환경을 잘 처리하는 거죠.